여자 교도관들이 수감자들과 충격적인 상황을 겪었던 사건들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감옥 안에서 녹화된 사건부터 일상 점검 중 수감자가 강제로 키스를 시도했던 사건까지 그들의 경험은 충격적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수감자들로 인해 여성 교도관들이 겪은 인생을 뒤흔드는 사건들을 다뤄보겠습니다. 2021년 여름 스코틀랜드 웨스트 로디언에 위치한 에디웰 교도소에서 스캔들이 발생했습니다. 여성 교도관 레이첼 윌슨과 수감자 케빈 호그가 열정적인 키스를 나누는 장면이 담긴 충격적인 영상이 공개된 것입니다. 레이첼 윌슨은 그의 봄부터 근무를 시작한 신입 교도관이었습니다. 그녀는 이 짧은 근무 기간이 헤드라인을 장식할 만큼의 스캔들로 끝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한편 케빈 호그는 교통 위반으로 3년형을 살고 있는 수감자로 이 스캔들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 충격적인 사건은 어떻게 발생한 걸까요? 사건은 호그의 현대적이고 흰 벽으로 된 감방에서 벌어졌습니다. 79초짜리 영상은 호그가 문을 향해 선반에 휴대전화를 놓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이는 그의 행동이 사전에 계획되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카메라가 제자리에 놓인 후 호그는 몇 초 동안 감방 안을 걸어다니다가 물을 마시기 위해 멈춥니다. 곧 무슨 일이 일어날지 준비하는 듯 했습니다. 잠시 후 레이첼 윌슨이 감방 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둘은 몇 마디 속삭임을 주고받은 후 호그가 윌슨을 잡아당겨 키스했습니다. 키스는 몇 초간 지속되었지만 그 여파는 엄청났습니다. 키스가 끝난 후 윌슨은 감방을 떠나고 호그는 녹화를 멈췄습니다. 이 영상은 곧 수감자들과 교도소 직원들 사이에 빠르게 퍼져 글래스고에 위치한 바를린이 교도소까지 도달했습니다. 영상이 계속 퍼지면서 사람들은 이 사건에 대한 여러 추측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레이첼 윌슨이 협박을 당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자발적인 행동이었을까요? 혹시 케빈 호그가 레이첼 윌슨을 강제로 키스하게 만들고 그 영상을 협박 수단으로 이용하려 했던 걸까요? 처음에는 호그가 윌슨을 협박하기 위해 영상을 찍었다는 이론이 꽤 그럴듯해 보였습니다. 그가 휴대전화를 설정하고 키스를 녹화한 방식은 계획적이었다는 인상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영상이 퍼지면서 이야기가 더 복잡하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만약 호그가 윌슨을 협박하려 했다면 그는 영상을 함부로 퍼뜨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대신 영상을 자신만 갖고 있으면서 그녀를 조종하려 했을 겁니다. 결국 상황이 전개된 방식은 그가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호그는 자랑하려고 키스를 녹화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다른 수감자들에게 자신이 교도관과 키스를 할 수 있다는 것을 과시하고 싶었던 겁니다. 영상 자체가 이 새로운 이론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했습니다. 윌슨의 몸짓과 별다른 저항이 없던 태도를 보면 그녀가 스스로 행동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그녀가 강요를 당했다면 비상 버튼을 눌렀을 텐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협박 상황에서는 피해자가 보통 스트레스나 두려움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영상 속 윌슨의 행동은 그녀가 압박을 받고 있었다고 보기에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강요보다는 합의된 행동이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조사가 진행됨에 따라 협박 이론은 점점 설득력을 잃었습니다. 증거는 나쁜 판단과 직업적 윤리의 실수라는 다른 이야기를 가리켰습니다.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레이첼은 직위 해제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에게 형사 고발이 이루어졌는지는 모호합니다. 조앤 헌터는 밝고 야망이 넘치는 젊은 여성으로 어린이 및 청소년 연구 석사 학위를 취득한 후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포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2018년 12월 그녀는 잉글랜드 솔퍼드에 위치한 에치앰프 포레스트 뱅크 교도소에서 첫 직장을 받았습니다. 헌터는 교도관으로서의 새로운 역할에 도전했으며 성공을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바뀔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교도소에서 만난 인물은 코너 윌리스였습니다. 윌리스는 오만하고 범죄 조직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과거로 인해 악명이 높았습니다. 윌리스는 늘 자신의 힘을 과시하며 주의를 휘두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의 오만한 태도로 인해 헌터는 그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윌리스는 헌터의 순진함을 감지하고 그녀를 조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사랑한다고 속이며 헌터를 믿게 만들었습니다. 윌리스의 매력과 조종은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법정에서 순진하고 취약하다고 묘사된 헌터는 윌리스의 사랑 고백을 믿었고 그의 요구를 들어줘야 한다는 의무감을 느꼈습니다. 2019년 초
둘의 관계는 시작되었습니다. 윌리스는 곧 헌터에게 감옥 안으로 물품을 밀반입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헌터는 테스코 슈퍼마켓에서 한 여성으로부터 물품을 전달받아 감옥으로 반입했습니다. 위험을 알면서도 헌터는 범죄의 길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이 물품을 감옥 내에서 윌리스의 범죄 조직원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윌리스는 물품 한 개당 200에서 300파운드를 주겠다고 했지만 헌터는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헌터의 행동은 윌리스의 사랑에 대한 잘못된 믿음과 그녀 자신의 취약성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헌터의 순진한 성격은 윌리스의 조종에 쉽게 말려들게 만들었습니다. 2020년 12월까지 조앤 헌터의 행동에 대한 의심이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교도소 당국은 그녀가 물품을 밀반입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진실을 밝히기 위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헌터는 보안 관리자로부터 신문을 받았습니다. 압박 속에서 그녀는 코너 윌리스와의 관계와 물품 밀반입 사실을 자백했습니다. 이 자백은 더 깊은 스캔들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헌터의 소지품을 철저히 조사한 결과 그녀가 윌리스에게 보낸 노골적인 사진과 메시지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메시지에는 윌리스가 특정 물질을 요구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테스코 슈퍼마켓에서 받은 물품의 내용물도 조사되었습니다. 이 물품에는 주스 상자와 레드불 캔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약물이 묻어 있었습니다. 헌터의 행동은 교도소 보안을 위협했으며 범죄 활동 증가, 규율 문제, 폭력 위험을 초래했습니다. 법원에서 헌터는 공무 집행 중 불법 행위를 공모하고 대마초를 교도소에 반입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헌터의 변호사인 리처드 옴은 그녀가 순진하고 쉽게 영향을 받으며 취약한 젊은 여성으로 윌리스에게 이용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옴은 헌터가 학업에 전념하느라 진지한 연애를 경험해 본 적이 없었고 교육을 마친 후 첫 직장에서 교도소 환경에 적응하지 못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결국 헌터는 3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판사는 그녀의 행동이 형사사법 체계의 근본을 흔들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줄레이카 산티아고는 사우스캐롤라이나 스파턴버그 출신의 28세 여성으로 그녀의 앞날은 밝고 유망해 보였습니다. 존스빌 하이웨이에 위치한 유니언 카운티 구치소의 교정관으로서 그녀는 시설 내 질서와 규율을 유지할 책임을 맡고 있었습니다. 산티아고의 직책은 항상 경계하고 전문적이며 무엇보다 윤리적으로 행동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제복과 배지 뒤에 숨겨진 그녀의 삶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그리고 스캔들로 이어졌습니다. 모든 것은 한 수감자와의 평범해 보이는 대화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수감자의 신원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 대화는 곧 더 개인적인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알 수 없는 범죄로 복역 중이던 이 수감자는 산티아고와 직무적 관계를 넘어서는 유대감을 형성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둘 사이의 만남은 점점 잦아지고 더욱 친밀해졌습니다. 법을 수호하고 엄격한 직업적 거리를 유지해야 했던 산티아고는 결국 그 수감자에게 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관계는 산티아고가 수감자와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치달았습니다. 체포영정에 따르면 산티아고는 수감자와 여러 차례 성관계를 맺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그녀의 경력을 끝낼 뿐만 아니라 심각한 법적 결과로 이어지는 스캔들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산티아고의 행동은 교정관으로서 요구되는 윤리 기준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역할은 규칙을 지키는 것이었지 규칙을 어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감자와의 관계는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불법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교도소라는 환경에서 권력 역학의 결과로 교도관과 수감자 사이의 모든 관계는 권력 남용 사례로 간주됩니다. 어떻게 알려졌는지는 불분명하지만 이 부적절한 관계의 세부 사항이 드러나자마자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증거가 제시되었을 때 산티아고는 자신의 범죄를 인정했고 직위 해제되었습니다. 그녀는 수감자와의 1급 성적 부정행위 혐의로 2건의 기소를 받았습니다. 산티아고의 형량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그녀의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내려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이 관계와 조사를 둘러싼 세부 사항이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 많은 이야기가 숨겨져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어쩌면 산티아고 자신이 피해자였을지도 모릅니다. 티나 곤살레스는 2016년 프레지노 카운티 교도소에서 교정관으로서의 경력을 시작했습니다. 26세라는 젊은 나이에 그녀는 헌신적이고 성실한 교정관으로 여겨졌습니다. 3년 동안 곤살레스는
흠잡을 데 없는 기록을 유지하며 동료들의 신뢰와 존경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곳에서는 그녀의 몰락으로 이어질 스캔들이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곤살레스의 불법 행위가 처음으로 드러난 것은 보안국 부서와 내부 감사 부서에 제보가 들어오면서였습니다. 정보에 따르면 한 남성 수감자가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으며 교정관과 성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제보는 즉각적이고 철저한 조사를 촉발했습니다. 조사가 진행되면서 충격적인 세부 사항이 밝혀졌습니다. 곤살레스는 단순히 수감자와 성관계를 맺었을 뿐만 아니라 여러 종류의 금지 물품을 감옥에 밀반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물품들에는 수감자가 외부와 소통할 수 있는 휴대전화와 면도기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곤살레스는 교도관들이 감방을 점검하는 시기를 수감자에게 알려주어 그가 금지 물품이나 활동을 숨길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곤살레스의 행동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금지 물품을 밀반입하고 수감자와 성관계를 맺음으로써 그녀는 교도소 규칙과 규정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동료들과 다른 수감자들의 안전을 위협했습니다. 조사 결과 교정관으로서 곤살레스에게 부여된 신뢰를 그녀가 얼마나 심각하게 배신했는지가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26년 경력을 가진 스티브 맥코마스 보안국 부국장은 곤살레스의 행동에 특히 실망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긴 경력 동안 끔찍한 일들을 많이 봤지만 곤살레스의 행동이 가장 충격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곤살레스가 수감자와의 성관계를 쉽게 하기 위해 교정관 유니폼에 구멍을 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행동은 시설의 규칙과 규정을 완전히 무시한 것이었습니다. 경찰이 그녀의 불법 행위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수집한 후 곤살레스는 체포되었습니다. 현장에서 적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곤살레스는 후회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체포 후에도 그녀와 수감자 간의 통화 기록은 그녀가 계속해서 그와 연락을 주고받았음을 보여줍니다. 법정에서 곤살레스는 수감자와의 성관계, 교도소 내에서의 마약 또는 알코올 음료 소지, 그리고 수감자에게 휴대전화를 전달하려 한 의도로 소지한 혐의에 대해 불항소 답변을 제출했습니다. 최대 3년 8개월의 형량이 가능했지만 재판 결과는 많은 이들에게 실망을 안겼습니다. 검사 케이틀린 드레이크는 15개월형을 권고하며 곤살레스의 행동이 동료들과 다른 수감자들의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드레이크는 곤살레스의 비행의 심각성과 그녀가 교도소의 안전과 보안을 위태롭게 했던 잠재적 위험성을 지적했습니다. 반면 곤살레스의 변호사 마틴 탈레이스닉은 더 관대한 판결을 요구하며 그녀가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졌으며 당시 이혼 후 취약한 상태였음을 주장했습니다. 탈레이스닉은 곤살레스가 교도소 직원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칠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변론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티나 곤살레스에게 2년 집행유예와 7개월 카운티 교도소 수감을 선고했습니다. 오하이오주 버틀러 카운티의 중심부에서 레케샤 뉴엘은 교정관으로 근무한 지 18개월 만에 어두운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그녀의 경력은 유망해 보였지만 카운티 교도소의 벽 뒤에서 스캔들이 점차 붉어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은 한 교정관 상사가 이상한 점을 눈치채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상사는 이름은 공개되지 않은 레케샤의 활동에 뭔가 문제가 있다고 직감했습니다. 그는 수상한 행동을 관찰하고 이를 상부에 보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버틀러 카운티 보안국의 마이크 크래프트 소령이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레케샤의 행동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충격적인 증거가 드러났습니다. 레케샤는 교도소 내에 금지 물품을 밀반입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물품에는 휴대전화와 전자담배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물품은 교도소 내에서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보안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금지 물품의 발견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습니다. 조사가 진행됨에 따라 더 많은 증거가 드러났습니다. 레케샤의 행동은 단순한 법 위반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레케샤는 충격적인 자백을 했습니다. 그녀는 한 남성 수감자와 성관계를 맺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 자백은 조사관들의 의심을 확인시켰고 사건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당국은 이제 금지 물품 밀반입뿐만 아니라 윤리적이고 법적인 경계를 심각하게 위반한 사건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진실이 밝혀지자마자 레케샤는 해고되었고 그녀에게 여러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그녀는 성폭력 2건과 교도소 내 통신장치 밀반입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당시 버틀러 카운티 보안관이었던 리처드 존스는
그녀에게 더 많은 혐의가 추가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이는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레케샤가 체포 후 양극성 장애 진단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진단은 사건의 새로운 측면을 열었습니다. 문제의 수감자가 레케샤의 정신건강 상태를 이용했을 가능성을 암시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새로운 정보에도 불구하고 레케샤는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성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법을 어겼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보안국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남기고 경력을 쌓고 있는 모든 존경받는 교정관들을 실망시켰다는 점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지역을 실망시켰으며 엄청난 수준의 신뢰를 깨뜨렸습니다. 결국 레케샤 뉴엘은 성폭력 1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고 버틀러 카운티 판사 카와나 젠킨스에 의해 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충격적인 스캔들은 법과 질서를 유지해야 할 장소인 풀턴 카운티 교도소 안에서 발생했습니다. 모든 것은 일상적인 수색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일상적인 수색 중 교도관들은 금지 물품을 찾기 위해 신중히 감방을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수색은 보안을 유지하고 불법 물품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표준 절차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번 수색에서 예상보다 훨씬 더 충격적인 것을 발견하게 될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압수된 물품 중 하나는 금지된 휴대전화였습니다. 교도관들이 이 장치를 조사하던 중 지역사회를 경악하게 만든 동영상을 발견했습니다. 이 노골적인 영상에는 36세의 구치소 교도관 카와나 젠킨스가 시설의 수감자로 밝혀진 남성과 성적인 행위를 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젠킨스는 자신의 권위와 책임을 상징하는 교도관 유니폼을 입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남성의 손가락이 그녀의 입가에 나타났고 그녀는 성적 행위를 수행했습니다. 영상은 갑작스럽게 끝났지만 이미 상황은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증거는 명백하고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영상의 발견은 즉각적인 조치를 촉발했습니다. 교도관들은 충격에 빠져 즉시 사건을 상부에 보고했습니다. 상황의 심각성이 분명했고 풀턴 카운티 보안국은 신속하고 단호하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펜 라본테 보안관은 투명성과 책임감을 강조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는 한 개인의 행동이 전체 보안국의 가치를 반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사가 진전되면서 카메라 뒤에 있던 남성은 시설 내 잘 알려진 수감자로 밝혀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얼굴을 드러내지 않으려 했지만 영상 속에 선명하게 보이는 그의 손에 있는 문신이 결국 그의 정체를 드러냈습니다. 젠킨스는 즉각 체포되어 부적절한 성적 접촉 및 수감자 학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기 전 그녀는 직위 해제되었으며 그녀의 범죄로 인해 징역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구치소 교도관 유니폼에서 풀턴 카운티 교도소 수감복으로 바뀌기까지 카와나 젠킨스의 인생은 극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한때 존경받던 교도관은 이제 중대한 혐의에 직면하게 되었고 그녀의 법 집행 경력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젠킨스의 평판을 훼손했을 뿐만 아니라 교도소 내 보안과 관리 체계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2014년 7월 세인트 클레어 카운티 교도소에서 시작됩니다. 27세의 교정관 젬마 카우페스 웨이트는 그녀의 전문성과 헌신으로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삶은 일상적인 근무 중 만난 한 여성 수감자로 인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신원이 보호된 이 수감자는 다수의 중죄로 복역 중이었습니다. 엄격한 규칙과 직업적 경계를 넘지 않으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카우페스 웨이트와 수감자 사이에 연결고리가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상호 연결감은 부적절한 관계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관계는 봄에 수감자가 작업 출소 프로그램을 허가받으면서 큰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그녀는 낮 동안 일을 위해 교도소를 떠날 수 있었습니다. 이 자유는 카우페스 웨이트와 수감자가 관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수감자는 점심시간에 카우페스 웨이트의 집을 방문해 샤워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녀가 수감자가 쉬고 샤워할 수 있도록 배려를 보여준 것이었지만 곧 개인적이고 결국 범죄적인 관계로 넘어갔습니다. 카우페스 웨이트와 여성 수감자 간의 관계가 깊어짐에 따라 이들의 비밀이 드러나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었습니다. 전환점은 2015년 4월에 찾아왔습니다. 교도소 내부에서 부적절한 관계에 대한 소문이 돌기 시작한 것입니다. 세인트 클레어 카운티 보안국은
팀 도닐런 보안관의 지휘 아래 이러한 혐의를 매우 진지하게 조사했습니다. 4월 18일 소문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내부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보안국의 우선순위는 교도소의 무결성을 유지하고 모든 교정관이 높은 윤리 기준을 준수하도록 보장하는 것이었습니다. 조사가 진행되면서 카우페스 웨이트에 대한 증거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행정휴직 상태로 전환되었습니다. 내부 조사는 수감자가 작업 출소 중 카우페스 웨이트의 집을 방문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는 명백히 직업적 경계를 위반한 행위였습니다. 도닐런 보안관은 법을 준수하고 보안국의 명성을 지키기 위해 신속히 행동했습니다. 4월 24일 카우페스 웨이트의 체포영장이 발부되면서 그녀의 법적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카우페스 웨이트는 성적 침투 의도를 가진 성폭행 혐의로 체포되어 기소되었습니다. 이 혐의는 최대 10년형이 가능한 중죄였습니다. 내부 조사는 혐의를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를 발견했으며 이로 인해 그녀는 보안국에서 즉시 해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언론의 주목을 받으며 교도소 내부에서의 신뢰 위반과 권력 남용 문제를 부각시켰습니다. 5월 말 카우페스 웨이트는 더 긴 형량을 피하기 위해 유죄를 인정하는 어려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2급 성범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더 긴 형량을 피하기 위한 협상의 일환이었습니다. 선고 심리에서 세인트 클레어 카운티 순회법원 판사 다니엘 켈리는 카우페스 웨이트의 행동의 심각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어떤 판사도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이 성폭력을 받을 것을 우려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판사는 카우페스 웨이트에게 징역 10개월 10개월을 선고했으며 벌금과 법원 비용을 지불하면 4개월의 형량이 감형될 수 있도록 결정했습니다. 선고 권고는 18개월이었지만 그녀의 유죄 인정과 협상이 형량을 줄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카우페스 웨이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 관계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만약 되돌릴 수 있다면 되돌리고 싶습니다. 직업적 경계를 넘은 것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집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신뢰를 배신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저에게 먼저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HMF 완즈워스는 런던 남서부에 위치한 영국에서 가장 오래되고 악명 높은 교도소 중 하나입니다. 1851년에 지어진 이 교도소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수많은 논란과 스캔들로 얼룩져왔습니다. 처음에는 남성과 여성 수감자를 모두 수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나 현재는 P급 남성 교도소로 운영되며 영국에서 가장 위험하고 주목받는 범죄자들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수년 동안 완즈워스는 가혹한 환경, 과밀 수용, 빈번한 폭력 사건으로 악명을 얻었습니다. 최근 몇 년간 PPC 조사에 따르면 교도소 내부에서 마약이 공개적으로 남용되고 있으며 일부 직원들이 금지 물품 밀반입에 연루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이 부패가 만연한 교도소는 2024년 6월 인터넷에 충격적인 영상이 떠오른 장소가 되었습니다. 이 영상은 교도소의 작은 감방 중 하나에서 촬영되었으며 2명의 남성 수감자와 한 여성 교정관이 등장합니다. 영상은 한 수감자가 한 손에 녹화 장치를, 다른 손에 담배를 들고 있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수감자의 태연한 모습과 금지 물품의 존재는 교도소 내의 무법 상태를 증명합니다. 영상이 시작된 지 약 5초 후 카메라는 여성 교정관이 감방 안에서 다른 수감자와 부적절한 행위를 하는 장면을 포착합니다. 화면은 수감자와 교정관, 그리고 다양한 물품으로 가득 찬 2명용 감방 내부를 번갈아 비춥니다. 수감자들은 평상복을 입고 있으며 녹화 중인 남성은 가끔 카메라를 자신에게 돌려 상황에 대한 코멘트를 남깁니다. 그는 한순간 "이게 완즈워스에서 우리가 사는 방식이야" 친구라고 말합니다. 교정관은 자신이 녹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듯 보이지만 부적절한 행위를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의 사적인 순간이 곧 세상에 노출될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행위가 끝난 후 교정관은 유니폼을 정리하고 감방을 나가며 자신의 업무를 재개하려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상황은 돌이킬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 영상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퍼지며 공분과 충격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시청자들이 처음으로 주목한 것은 교정관의 결혼 반지였습니다. 추가 조사 결과 그녀는 기혼이며 남편과 아들을 두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영상에는 교정관의 얼굴과 배지가 뚜렷이 보여져 시청자들이 그녀를 쉽게 식별할 수 있었습니다.
영상이 온라인에서 확산되면서 정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스캔들이 일어난 후 완주워스 교도소 관계자들은 입을 다물며 논평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교정관과 수감자 간의 관계를 밝히기 위한 조사가 시작될 것임은 분명했습니다. 모든 정황상 교정관은 자발적으로 이러한 행위에 참여한 것으로 보이지만 조사가 끝나기 전까지는 협박이나 강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 여성 교도관들이 물리적으로 공격당하지는 않았지만 많은 이들이 여러 방식으로 이용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